방위사업청이 지난 11일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능동전자주사 식위상 배열이라는 긴 이름의 AESA 레이더는 적 전투기는 물론 공대공, 공대지 등 타격 미사일의 표적을 식별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그동안 국내 개발이냐, 해외 도입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국내 기술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군 당국은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이 확정되면서 KF-X의 체계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중 AESA 레이더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6월에는 KF-X 기본 설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KF-X는 어떤 사업이고 언제쯤 우리 군에 인도될까요? 이 사업은 도입 30에서 40년이 된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국산 전투기로 대체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2002년 10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신규 소요가 결정됐는데 개발과 양산에 드는 비용이 무려 18조 원에 달해 수차례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군사주권의 측면에서 자국산 전투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안보적 필요성, FA-50 등 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운용유지 비용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해외 직구매보다는 국내 개발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 시제기 1호 초도 비행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하는 일정입니다. 전투기 기체의 형상은 현재 C-108 모델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2012년 탐색 개발 당시 다이아몬드형 날개와 쌍발 엔진을 장착한 C-103-2000 모델입니다. 이후 C-104, C-105, C-106, C-107 등을 거치며 동체의 길이와 폭, 날개 면적 등이 개선됐습니다. 전투기를 구성하는 30개의 주요 품목 중 27개 품목은 선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주요 항전 장비도 국내 개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전 장비란 식별, 사격, 제어, 생존 과정을 하나의 임무체계로 통합한 장비를 말합니다. 전자파를 쏘지 않고 적외선으로 표적을 탐색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레이저를 이용해 표적을 식별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항전 장비 외에도 엔진, 임무 및 비행 제어 컴퓨터, 무장관리 시스템 등이 국내 기술로 개발됩니다. 사출장치, 기총장치 등 일부 품목은 해외 구매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공대공 무장체계는 유럽산으로 추진합니다. 유럽산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공대공 무장과 관련한 수출 승인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KF-X 공대공 무장체계를 비롯한 18개 절충교역 대상 18개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절충교역이란 무게를 구매하는 대가로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무게 획득 방식입니다. KF-X 사업은 한국이 주도하고 인도네시아가 전체 개발비의 20%가량을 투자하는 국제협력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사업 주의를 관망하면서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하반기 내야 할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송영무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분담금 납부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발을 끝낸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은 전투기나 전차 등 군의 골격을 이루는 무기체계는 국산화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KF-X 사업 관계자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2. 전투기 개발 손잡는 미일 KF-X에 영향 줄까?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아주고 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하기로 한 스텔스 전투기 F-3 개발 프로젝트가 올 스톱할 경우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7일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 당초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애초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F-2의 후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본 정부는 FX 사업에 총 6조 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비와 폐기 비용 외에 개발비와 100대 정도를 도입하는 데 각각 1조 5천억 엔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개발에 이미 400억 달러의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작년 1월 F-3의 실중기 ATDX를 XE로 개명해 정식 공개한 바 있다. 이후 4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발해온 XE는 길이 14.2m, 폭 9.1m, 높이 4.5m로 탄소 섬유 전파 흡수제를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XE가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F-35에 비해 기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XE는 작년 4월 첫 시험 비행 이후 10월 31일까지 총 32번의 시험 비행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총 42대의 F-35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당시 무기 도입 요구에 손사래를 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미사일 방어 추가 구입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일본 방위성이 F-3 개발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분석하기로 했다. 일본은 당초 F-4 팬텀 전투기, 노후한 F-15 전투기 200대 가운데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F-35E를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해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E 첫 배치 기념식을 개최하게 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F-35E 첫 배치에 이어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은 F-35E 42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시설에서 최종 조립과 검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갔다. 여기에 일본은 해병대용인 F-35B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F-35B는 단거리 및 수직이 착륙이 가능해 헬기 탑재 호위함인 경항모 이즈모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주변 작은 섬들이나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 지역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더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보수 매체들은 외국 판매를 엄격히 금지해온 F-22 기술 일부를 일본에 공개키로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지만 일본 방산 기업들의 실험은 깊어져만 간다.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7조 5천억 엔 규모의 대일무역 적자가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 무대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군수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FX 순국 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다. 옛기술연구본부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 전 항공장비연구소장은 미국이 FX 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 분야의 생산과 기술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혼 게이제이는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 산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록히드 마틴사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F-22와 F-35 혼합형 개발 계획 구체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방산업체는 민감한 군사 기술을 외국에 넘길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설계도는 수출이 금지된 전략무기인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안에 이즈모급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여기에 F-35B를 탑재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주변국은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이 계획대로 F-35B 41기를 항모 탑재기로 도입할 경우 기존 도입기로 한 F-35A 105대와 함께 F-35 기종 스텔스 전투기를 147대를 보유하게 돼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F-35 도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군비 강화는 곧바로 주변국들의 경쟁의식을 자극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NHK 등 외신들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은 16일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여기에 탑재, 운용할 전투기로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향후 F-35B 41기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F-35B 1대당 약 140억엔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F-35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앞서 F-35A 전투기를 총 105기 도입하기로 계획했으며 F-35B 41기를 추가 도입하면 모두 147기의 F-35 기종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F-35 기종은 현재 미국 정부가 공군, 해군, 해병대를 포함 약 2,400여 대를 도입 검토 중이며 일본에 이어 영국이 138대, 이탈리아가 90대 등 현재 약 15개 국에서 3,100여 대 이상 도입 계획을 세운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항모전단을 보유할 계획을 밝히면서 주변국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이 공격용 항모전단을 보유하는 것은 2차 대전 전후 일본 자위대의 기본 원칙으로 알려진 전수방위, 즉 일본 영토 방위에만 방위력을 동원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중국 방어용 항공모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F-35의 대량 도입과 함께 일본 전범 기업들이 F-35의 주요 부품을 일본 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 또한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전기,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등 2차 대전 당시 전범 기업들이 F-35 주요 부품을 생산 중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F-35의 정비, 업그레이드 작업을 미국이 아닌 일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이며 F-35의 기술을 축적해 향후 자체적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본의 이런 군비 확장 행보는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85,000톤급 대형 항모의 추가 건조로 3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도 F-35E 40대 도입 계획을 세운 데 이어 F-35B 탑재가 가능한 경항모 건조 계획이 발표되면서 향후 F-35B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5개국의 군비 지출만 합치면 1조 달러를 넘어서 전세계 군비 지출의 57%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모와 가가 등 두 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계획이며 2014년 말에 취역한 이즈모는 2020년에 2016년 말에 취역한 가가는 2022년에 각각 F-35B 탑재를 위한 갑판 내열 강화 등 보수 등을 할 예정이며 중국도 4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동북아시아 바다가 항공모함 러쉬를 이룰 날이 머지않았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반도 주변 해상은 중국 항모 4에서 6척과 이에 맞선 한미일 항모 5에서 7척 등 항모 9에서 13척이 떠다니는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이 항모 건조를 서두르는 가운데 국방부도 지난달 29일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에서 급히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건조를 공식화했다. 당초 경항모 사업은 장기전역 소유였는데 이를 대폭 앞당겨 2033년쯤 진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장기 계획이 한 달 만에 중기 계획으로 바뀌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국방부가 밝힌 경항모 사업 배경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경항모급 수송함은 군사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과 함께 주도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히고 있다. 동북아 항모 방정식.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팽창 전략, 이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 기조, 일본의 보통국가 논리 등 3대 역학 요인이 얽혀있는 상황이다. 바꿔 말하면 미중의 동북아 패권 경쟁과 이 틈을 타 일본이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틈새에 낀 한국도 최소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항모 경쟁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한국의 경항모 건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우리 해양 안보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해양 전력 증강으로 독도와 이어도 한국방 공습별 구역 등에서의 전략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서다. 해군이 지켜야 할 해양 안보에는 유사시를 대비함은 물론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해상 교통로 역시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부담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서남해를 중국 영역으로 집어넣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는 서해상 124도 이선 서쪽을 중국 바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124도 이선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 그 대상을 이어도까지 포함시키는 해양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해군은 우려하고 있다. 중일 항모의 한반도 주변 해역 활동은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항모 함재기는 동북아 제공권과도 관계가 있다. 한국도 주변 열강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항모를 고슴도치 전력의 하나로 선택했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지원 차원도 고려됐다. 둘째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과 함께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 일환으로 항모를 선택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 해군은 국방예산 절감 등으로 전 세계 해양에서 요구되는 작전 소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케 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의 배경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경항모 등의 전력화로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전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군이 기동함대, 항공, 잠수함 전력으로 이루어진 제2작전사령부를 만들어 미래의 잠재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